그날 밤 우리는 텐트를 함께 쳤고 담요 아래에서 벌어진 일 때문에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세진의 손이 내 손을 잡았을 때 그 떨림이 내 가슴까지 전해졌고 우리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입술을 포개었다. 그 키스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오랜 시간 억눌린 감정이 폭발한 순간이었고 다음 날 아침 세진의 어머니가 텐트 안을 들여다본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영원히 바뀌어 버렸다. 서울의 번화한 거리에서 멀지 않은 산속 캠핑장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세진과 나는 대학 동창으로 졸업 후에도 자주 만나며 우정을 쌓아왔다. 세진은 25살, 대기업에서 일하는 똑똑한 여성으로 항상 밝은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가족의 기대에 짓눌려 있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보수적인 사업가로 딸의 결혼을 서두르고 있었고 어머니는 전통적인 가정의 틀을 벗어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 반면 나는 새누리, 24살, 프리랜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자유로운 영혼이었지만 사회의 시선이 두려워 내 감정을 숨겨왔다. 우리 둘은 서로를 끌어당기는 무언가가 있었지만 그것을 인정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캠핑은 단순한 휴가였다. 친구들 몇 명과 함께 떠났지만 밤이 깊어지자 모두 피곤해 텐트로 들어갔다. 세진과 나는 같은 텐트를 썼다. 비가 오기 시작해 담요를 함께 덮었고 추위를 핑계로 가까워졌다. 누리야, 너 정말 따뜻하다. 세진의 속삭임이 내 귀에 스쳤다. 그 순간 나는 그녀의 눈빛에서 평소와 다른 열기를 느꼈다. 우리는 대화를 나누다 자연스럽게 손을 잡았고 그 손길이 점점 대담해졌다. 키스가 일어났다. 그것은 부드럽고 간절했으며 우리 둘 다를 혼란에 빠뜨렸다. 이게 뭐야? 우리가 왜 세진이 중얼거렸지만 우리는 그 밤을 그렇게 보냈다. 다음 날 아침 세진의 어머니가 갑자기 나타났다. 그녀는 서울에서 갑작스러운 전화로 걱정되어 따라온 것이었다. 텐트를 열어보니 우리는 아직 서로 가까이 붙어 있었다. 어머니의 눈이 커졌다. 이게 무슨 짓이야? 세진아, 그녀의 비명이 산을 울렸다. 세진은 창백해지며 일어났고 나는 황급히 옷을 챙겼다. 어머니는 우리를 따로 불러 물었다. 너희 둘이 그런 관계야. 세진은 부정하려 했지만 어머니의 날카로운 시선에 무너졌다. 그날 우리는 캠핑을 접고 서울로 돌아왔다. 차 안에서 세진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집에 도착하자 세진의 가족 회의가 열렸다. 아버지는 분노했다.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내가 여자랑? 우리 집안 체면이 뭐가 되냐. 세진은 울면서 변명했지만 그것은 소용없었다. 어머니는 나를 원망하며 전화를 걸어왔다. 누리씨, 우리 세진이한테서 떨어져. 내가 유혹한 거지. 나는 부정했지만 그들의 편견은 이미 나를 죄인으로 만들었다. 세진과 나는 그 후 연락을 끊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그 키스의 여운이 남아 밤마다 고통스러웠다. 사회의 눈, 가족의 압력, 그리고 내 자신의 두려움. 이것이 우리의 시작이었다. 시간이 흘렀다. 세진은 회사에서 승진을 제안받았지만 가족의 감시가 심해졌다. 그녀는 맞선 자리를 여러 번 가야 했고 매차마다 나를 생각했다. 누리, 미안해. 그녀가 몰래 보낸 메시지였다. 나는 그 메시지를 보며 가슴이 찢어졌다. 왜 우리는 이렇게 숨겨야 할까?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금기였다. 친구들조차 모르는 비밀이었다. 나는 작업실에서 혼자 울었다. 세진의 결혼 압박이 커지자 그녀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 가족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감정을 따를 것인가. 어느 날 세진이 나를 찾아왔다. 누리야, 나 이 견딜 수 없어.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우리는 카페에서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엄마가 나를 감시해. 핸드폰도 확인하고 세진의 목소리는 떨렸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주위 시선이 두려워 멈췄다. 우리 포기할까? 세진의 말에 나는 충격받았다. 하지만 그녀의 고통을 알기에
쉽게 대답할 수 없었다. 그날 우리는 다시 가까워졌지만 그것은 더 큰 갈등의 시작이었다. 가족의 배신이 다가오고 있었다. 세진의 아버지가 나를 직접 찾아온 날, 나는 그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했다. 그는 내 작업실 문을 두드리며 들어와 너 같은 애가 우리 딸을 망치고 있어 라고 소리쳤다. 그 말은 단순한 화가 아니었다. 그것은 사회의 모든 편견을 담은 칼날이었다. 나는 변명하려 했지만 그는 이미 나를 적으로 규정지었다. 돈 줄게. 서울 떠나 그의 제안은 모욕적이었고 나는 거절했다. 그 후 세진의 가족은 그녀를 집에 가두다시피 했다. 세진은 가족의 압력에 무너져가고 있었다. 어머니는 매일 그녀에게 정상적인 삶을 살아라고 설득했다. 여자끼리 사랑. 그건 병이야. 치료받아. 그런 말들이 세진의 마음을 갉아먹었다. 그녀는 내게 몰래 연락해 미안해, 누리. 나 약해 라고 말했다. 나는 그녀를 구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내 가족도 보수적이었다. 어머니는 내가 여자친구가 없다는 걸 이상하게 여겼다. 누리야, 좋은 남자 소개할까? 그 말에 나는 웃을 수밖에 없었다. 사회적 압력은 더 컸다. 한국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숨겨진 주제였다. 뉴스에서 가끔 나오는 이야기들은 대부분 부정적이었다. 세진의 회사 동료들이 수군거리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세진 씨, 여자랑 사귄대. 그 소문은 그녀의 승진을 위협했다. 세진은 스트레스로 인해 건강이 나빠졌다. 병원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았고 약을 먹기 시작했다. 이게 다 너 때문이야. 어머니가 나를 탓했다. 하지만 진짜 원인은 사회의 무지였다. 나는 세진을 만나기 위해 그녀의 집 근처에서 기다렸다. 밤늦게 그녀가 몰래 나왔다. 누리, 나 결혼할까 봐. 그녀의 말은 나를 무너뜨렸다. 우리는 공원 벤치에 앉아 울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해? 정상적인 사랑인데 세진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나는 그녀를 안아주고 싶었지만 누군가 볼까봐 두려웠다. 그날 우리는 다시 키스했다. 하지만 그것은 행복이 아니라 절망의 키스였다. 다음 날 세진의 오빠가 나타났다. 그는 가족의 대리인처럼 나를 위협했다. 세진이 내가 유혹한 거 알아. 떨어져. 그의 말은 폭력적이었다. 나는 두려웠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세진과 나는 비밀리에 만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그 약속은 배신으로 이어졌다. 세진의 어머니가 우리의 메시지를 발견하고 그녀를 강제로 맞선 자리에 보냈다. 세진은 그 남자와 데이트를 했다. 미안해, 누리. 어쩔 수 없었어. 그녀의 메시지가 왔다. 나는 배신감을 느꼈다. 왜 그녀는 저항하지 않는가? 내 마음속 갈등이 커졌다. 세진을 사랑하지만 그녀의 약함이 원망스러웠다. 나는 친구에게 털어놓았다. 누리, 그만해. 위험해. 친구의 조언은 현실적이었다. 하지만 사랑은 논리를 초월했다. 세진은 가족과 싸우기 시작했다. 엄마, 나 여자 사랑해. 그녀의 고백은 집안을 뒤집었다. 아버지는 화를 내며 집에서 나가 라고 소리쳤다. 세진은 가출했다. 그녀가 내 집으로 왔다. 누리, 같이 살자. 그 말은 희망이었지만 동시에 공포였다. 사회가 우리를 용납할까? 우리는 함께 살기 시작했다. 작은 아파트에서. 하지만 행복은 짧았다. 세진의 가족이 경찰을 불렀다. 실종 신고라는 명목으로. 경찰이 왔을 때 우리는 숨을 죽였다. 세진 씨, 가족이 걱정해요. 경찰의 말에 세진은 울었다. 그녀는 가족에게 끌려갔다. 그 과정에서 나는 무기력했다. 왜 나만 싸워? 세진의 눈빛이 원망스러웠다. 이 갈등은 우리의 관계를 시험했다. 세진이 가족에게 끌려간 후 그녀는 완전히 변했다. 어머니의 감시 아래에서 그녀는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소위 전환치료라는 것, 동성애를 고치는 프로그램이었다. 세진은 매일 상담을 받았고 정상 기되라는 압력을 느꼈다. 누리 생각하지 마. 그건 착각이야. 상담사의 말이 그녀를 괴롭혔다. 세진은 내게 연락할 수 없었다. 핸드폰을 빼앗겼기 때문이다. 나는 그녀를 찾기 위해 그녀의 회사에 갔다. 세진 씨 휴가예요. 동료의 말은 거짓이었다. 내 절망은 깊어졌다. 한국 사회의 동성애에 대한 편견이 나를 짓눌렀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봤지만 대부분 비극적이었다. 나는 변호사를 찾았다. 이건 가족 문제예요. 법적으로 어렵습니다. 변호사의 말은 실망스러웠다. 세진의 오빠가 나를 다시 찾아왔다. 내가 포기하면 세진이 정상으로 돌아올 거야. 그의 말은 잔인했다. 나는 분노했다. 사랑이 왜 비정상이야? 하지만 그는 웃으며 갔다. 세진은 몰래 탈출했다. 밤에 내 아파트로 왔다. 누리, 나에 견딜 수 없어. 그녀는 야위어 있었다. 우리는 서로를 안고 울었다. 가족이 나를 버렸어. 세진의 말은 슬펐다. 우리는 함께 도망치기로 했다. 부산으로. 새로운 시작을 위해. 하지만 도망은 쉽지 않았다. 세진의 가족이 사설 탐정을 고용했다. 우리는 추적당했다. 누리, 미안해. 나 때문에 세진의 자책이 이어졌다. 부산에서 우리는 작은 집을 구했다. 세진은 직장을 그만두고 나와 함께 디자인 작업을 했다. 행복한 순간이었다. 하지만 사회의 시선은 여전했다. 이웃들이 수근거렸다. 저 여자들, 이상해. 그 말들이 우리를 상처 주었다. 세진은 다시 우울해졌다. 우리 결혼할 수 없어. 법적으로 그녀의 말은 현실을 상기시켰다. 한국에서 동성 결혼은 불가능했다. 우리는 그 사실에 좌절했다. 갈등은 내부에서 터졌다. 세진이 가족에게 연락했다. 엄마, 나 행복해요. 하지만 어머니는 돌아와. 내가 아프다라고 말했다. 세진은 흔들렸다. 누리, 나 가족 없이 살 수 있을까? 그녀의 질문은 나를 아프게 했다. 나는 우리 둘이면 되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두려웠다. 세진의 약함이 다시 드러났다. 그녀는 밤마다 악몽을 꾸었다. 가족이 나를 버려 그 꿈에서 깨어나 울었다. 어느 날 세진의 아버지가 부산으로 왔다. 그는 세진을 설득했다. 집으로 돌아와. 사업 물려줄게. 경제적 유혹이었다. 세진은 동요했다. 누리, 미안하지만. 현실이야. 그녀의 말은 배신이었다. 나는 싸웠다. 사랑이 현실보다 약해. 하지만 세진은 떠났다. 가족의 품으로. 나는 혼자 남았다. 고통스러운 이별이었다. 세진의 선택은 도덕적 딜레마였다. 가족 vs 사랑. 그녀는 가족을 택했다. 하지만 그것이 올바른가? 나는 서울로 돌아왔다. 세진의 소식을 들었다. 그녀가 결혼 준비 중이라는 남자와. 그 소식은 나를 무너뜨렸다. 왜? 나는 그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미안해, 누리. 이게 최선이야. 그녀의 답은 차가웠다. 나는 분노와 슬픔에 휩싸였다. 사회의 압력이 그녀를 바꾼 것이다. 하지만 내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 이 갈등은 끝나지 않았다. 세진의 결혼 소식이 퍼지자 나는 모든 것을 잃은 기분이었다. 그녀의 선택은 단순한 포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사회의 강요에 굴복한 결과였다. 나는 친구들에게 털어놓았지만 그만해, 누리. 내 인생 살아. 그들의 말은 위로가 되지 않았다. 세진의 결혼식 초대장이 왔다. 오지마. 그녀의 메모가 붙어 있었다. 하지만 나는 갔다. 멀리서 지켜보았다. 세진의 미소는 가짜였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결혼식 후 세진이 나를 찾아왔다.
누리, 왜 왔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우리는 호텔 근처 카페에서 만났다. 나 행복하지 않아? 세진의 고백이었다. 남편은 좋은 사람이지만 사랑이 없었다. 가족이 만족해. 그녀의 말은 비참했다. 나는 돌아와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녀의 상황을 알기에 침묵했다. 그날 우리는 다시 가까워졌다. 하지만 그것은 금지된 만남이었다. 세진의 이중 생활이 시작됐다. 남편과 살면서 나를 몰래 만났다. 이게 잘못된 거 알아? 세진의 자책이었다. 나는 사랑이 잘못인가? 라고 물었다. 하지만 도덕적 갈등이 컸다. 그녀의 남편은 무고했다. 세진은 죄책감에 시달렸다. 누리, 끝내자.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우리는 헤어질 수 없었다. 이 관계는 반전과 배신의 연속이었다. 세진의 어머니가 의심했다. 요즘 이상해. 그녀는 세진을 추궁했다. 세진은 부정했지만 어머니는 나를 다시 찾아왔다. 내가 아직도 그녀의 분노는 컸다. 세진이 불행해. 내가 말했다. 어머니는 충격받았다. 너 때문이야.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 흔들림이 보였다. 어쩌면 그녀도 딸의 고통을 알았을까? 고조되는 긴장 속에서 세진은 선택을 해야 했다. 남편에게 고백할까? 가족에게 다시 반항할까? 그녀는 병원에 갔다.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 문제였다. 병실에서 그녀는 울었다. 누리, 나 이혼할게. 그 말은 희망이었다. 하지만 남편이 알았다. 그는 분노했다. 여자 때문에. 그의 말은 세진을 상처 주었다. 이혼 소송이 시작됐다. 사회의 시선이 쏟아졌다. 동성애자, 소문이 돌았다. 세진의 직장은 그녀를 해고했다. 세진은 모든 것을 잃었다. 가족의 지지 없이. 엄마, 왜 나를 이해 안 해? 그녀의 호소는 소용없었다. 아버지는 내가 선택한 길이야 라고 말했다. 세진은 내 곁으로 왔다. 우리는 함께 싸우기로 했다. 하지만 사회의 벽은 높았다. 친구들이 등을 돌렸다. 너희 이상해. 그 말들이 아팠다. 세진의 식성은 깊어졌다. 그녀는 밤마다 내 선택이 맞을까? 라고 중얼거렸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서로를 더 이해했다. 세진의 강함이 드러났다. 그녀는 온라인에서 동성애 커뮤니티를 찾았다. 우리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아. 그 말은 위로였다. 하지만 현실은 혹독했다.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고립. 세진의 전 남편이 복수를 했다. 소문을 퍼뜨렸다. 우리의 삶은 더 힘들어졌다. 이 모든 것이 사랑의 대가였다. 세진과 나는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새 삶을 시작했다. 하지만 과거의 상처는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세진의 가족은 여전히 그녀를 외면했다. 언젠가 이해할 거야. 세진의 낙관은 가짜였다. 그녀는 밤마다 울었다. 나는 그녀를 안아주며 우리 함께라면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내 속에도 두려움이 있었다. 사회가 변할까? 한국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논쟁적이었다. 법적 보호가 부족했다. 시간이 흘러 세진은 새로운 직장을 구했다. LGBTQ 친화적인 회사였다. 그곳에서 그녀는 자신감을 되찾았다. 누리, 고마워. 내가 있어서 버텼어. 그녀의 말은 감동적이었다. 우리는 함께 행사에 참석했다. 프라이드 퍼레이드. 그곳에서 우리는 자유를 느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면 현실이 기다렸다. 이웃들의 시선, 가족의 침묵. 최대의 위기는 세진의 어머니가 병들었을 때 왔다. 엄마가 위독해. 오빠의 전화였다. 세진은 병원으로 달려갔다. 어머니는 그녀를 보자 울었다. 세진아, 미안해. 그 말은 화해의 시작이었다. 어머니는 내 행복이 중요해 라고 말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했다. 그 여자랑 헤어져.
그의 말은 세진을 다시 갈등에 빠뜨렸다. 누리, 나 어떻게 해? 세진의 눈물. 나는 내 마음 따라 라고 말했다. 세진은 가족과 대면했다. 아빠, 나 누리 사랑해. 받아들여. 그녀의 용기는 컸다. 아버지는 처음으로 침묵했다. 생각해 볼게. 그 말은 희망이었다. 세진은 돌아왔다. 우리 이겼어. 하지만 그것은 완전한 승리가 아니었다. 사회의 변화는 느렸다. 우리는 여전히 투쟁했다. 세진의 식성은 회복됐지만 상처는 남았다. 우리의 관계는 더 강해졌다. 서로의 희생을 알기에. 세진은 내가 없었으면 포기했을 거야 라고 말했다. 나는 너도 마찬가지라고 대답했다. 우리는 미래를 꿈꿨다. 해외 결혼, 아이 입양. 하지만 한국 현실은 멀었다. 이 이야기의 끝은 식성이었다. 우리는 사랑의 대가를 치렀다. 배신, 손실, 하지만 결국 자유. 이 모든 갈등 속에서 우리는 깨달았다. 사랑은 선택의 연속이다. 사회의 압력, 가족의 기대, 내적 도덕. 세진의 선택은 논쟁적이었다. 그녀는 가족을 버리고 사랑을 택했다. 하지만 그것이 올바른가?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나? 사랑이 모든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가?